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을 2주 앞둔 지금 이 떨리는 상황에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이제 실제 시험장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킹 다 끝내는 시간까지 진짜 시험이 치러진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쵸.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존 가이드. 그쵸, 네, 생존 생존 가이드. 가이드. 어떻게 이런 긴장되고 떨리는 상황에서 멘탈 관리를 해야 될지 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모르는 거 위주로 딱딱 정리해서 간 다음에 시험 직전에 모르는 걸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거기서는 오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강한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자신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부스팅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부스팅을 위해서 짧은 테스트 형식의 문제들을 조금 빠르게 부스팅하는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행정학은 숫자 2개 잘 기억하시면 돼요. 20문제 푸는데 15분을 할애하되 시험지를 2회독한다. 그러니까 15분 동안 2회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번으로부터 시작해서 20번까지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 체크하세요. 예, 그리고 애매하게 정답을 내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시험장에서 나오면 꼭 그게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1회독 시에는 체크하고 쭉 넘어가면서 그런 다음에 체크했었던 문제들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 모든 과정이 15분 내에 이루어지면 행정학 점수가 그렇게 안 했을 때보다 2문항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꼭 이렇게 해 보실 것을 권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지 받고 나서는 그냥 눈 감고 잠시 기도하고 스스로를 끌어올려야죠.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니까 맞아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 좀 이렇게 눈 감고 마인드를 한번 다잡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던 기억이 나요. 시험 치를 때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눈 감고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도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떨리는 시간을 지나서 이제 시험지가 배부가 되었죠. 이 5과목 중 내가 뭘 먼저 풀어야 할지 아마 많이 고민하시는 수험생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행정학을 첫 과목으로 배치를 절대 하지 마세요. 이유를 알 것만 같은. 예, 수험 전략 중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략이 뭐냐면 불확실성이 낮은 과목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학은 암기 과목인 건 맞는데 암기 과목 중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편이에요. 낯선 주제가 나올 수 있고요. 문장을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럼 첫 과목에서 당황하면 말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학은 어떤 순서로 배치해도 상관은 없는데 첫 과목 배치는 하지 말라. 언어 과목인 국어는 어떨까요, 그럼 교수님? 저는 국어를 처음에 풀어라? 저는 이렇게 딱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학생들이 지금 이 시기에는 5과목을 열심히 집에서 혼자서도 해봐야 되거든요. 110분 안에서 5과목 여러분들이 요렇게 저렇게 배치를 좀 해보시는데요. 그걸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면 잘하고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좀 앞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과목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런 과목을 맨 뒤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표준 점수제가 아니라 정말 그냥 점수로 우리가 환산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훨씬 큰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항상 똑같은 말씀 드리거든요. 불이타 문제가 별로 안 나온 행정법을 좀 전진 배치하고 행정학이나 언어 과목을 뒤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지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뭔가 걸린다. 이거 모르는 게 나온 것 같다. 뭔가 아직 문제 몇 개 풀지도 않았는데 막히고 어렵고 막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오면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은 국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주제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혀 읽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넘어가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항상 한 문제씩 1분 타이머를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분 타이머로 계속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다 보면 1분 정도가 어느 정도면 흘렀는지가 체화가 돼요. 그래서 이쯤 되면 1분이 흘렀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텐데 그 1분이 흘러나간 그 시점 안에서 선지 4개 중에 3개나 여러분들이 판별을 못했다면 그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혹은 2개가 남았어요. 근데 2개가 남았어도 얘가 정답이 될 확률이 55%예요. 그리고 얘가 정답이 될 확률이 50%예요. 둘이 이렇게 너무너무 근소한 차이로 정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저는 그 문제도 일단 넘어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좀 비슷한
답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좀 일부러 센 표현을 좀 쓰면은 딱 봤는데 이거 가다가 안 나온다. 아, 내가 이 정도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틀려도 안 떨어진다. 남들도 틀릴 거다.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게 이거 극복 못하고 이제 거기에 매몰되는 순간 상대적으로 그거 오래 붙잡고 있어봤자 맞출 확률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문제는 뒤에 것까지 이제 다 영향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뭐 시간이 모자르게 될 수도 있고 특히 멘탈 흔들려 버려서 국어 영어 이제 독해 날아가 버리면 진짜 이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언제나 자신감. 내가 이 정도면은 다 죽는다. 어차피 이건 틀린다고 낸 거구나라고 꼭 그냥 넘어가세요. 그렇게 하셔야 후환이 없어요다는 거에서. 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모르면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이해독 할 때도 답이 안 나온다. 뭐 제가 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엿먹어라 형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공부 경험이에요. 그동안에 공부가 잘 돼 있어야 이거 엿먹어라 문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엿은 여러분 다 같이 먹는 거예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원래 엿은 다 같이 먹는 그쵸, 거다. 그쵸.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처음에 모를 때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자. 뭐 이 정도가 공론 같습니다.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아, 좀 까리까리하다. 선지 4개 중 2개는 지워졌는데 뭐 하나는 지워지지 않는다든지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할지 어떻게 보면 우리 욱진 선생님께서 답을 주셨던 거기도 한데요. 맞아요. 최 선생님께서는 이럴 때 네. 방법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처리할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을 갖고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뇌가요. 갑자기 뇌가 나오니까 좀 웃긴데 다른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럼 뇌 한켠에서 그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넘어갔어요. 근데 시간이 있어서 다시 풀어봤더니 아까 안 봤던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로 자신감 있게 넘어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절대 붙잡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맞아요. 아, 이제 시간 싸움이잖아요. 맞아요. 주어진 110분 동안 어떻게 이걸 쪼갰을지 과목별 정도라도 이렇게 좀 배분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어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국어 영어가 5분씩 늘었잖아요. 그래서 110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5과목을 푸실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가 원래는 제가 한 23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플러스 4분이 더해져서 27분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27분보다 더 일찍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선생님 전 27분이 절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29분까지는 OMR 마킹을 해주셔야 합격에 지장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학은요, 그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20문항 기준이라고 했을 때 15분이에요. 사실 평이하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더 짧게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2번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15분 내에서 2번을 보는 그 원칙을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크가 된 문항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보는 그 과정을 15분 내에서 끝낸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대해선 독해에 쓰셔야 돼요. 영어 독해든 국어 독해든 독해에서 해결되지 못한 거 있다면 뭐 시간 더 써서 왜냐면 보기 안에 어쨌든 지문 안에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재 진행 중인 동영 커리에서 항상 마킹 포함 15분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비슷하네요. 그대로 교수님 걸 좀 제가 써먹어야겠어요. 2회독 시간이다. 제 문제 자체가 선지 길이도 길고 그다음 난도도 좀 낮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훈련 잘 받으셨다면은 넉넉하게 15분에 맞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할 수 있는 네. 분량이죠. 그리고 이 암기 과목 특성상 고민해봤자 안 나와요. 맞아요. 어차피 외우면 외운 거고 맞아, 그렇죠. 맞아. 각 교수님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0개의 마킹을 어떻게 할지 뭐 한 번에 다 한다, 과목별로 한다, 하나씩 한다. 맞아요. 저는 이거 케바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5과목을 본인이 스스로 110분을 주고 문제 푸는 훈련을 그냥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1대1로도 마킹을 해보고 페이지 넘어가는 순간에 마킹을 하거나 이렇게 과목이 끝날 때마다 마킹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번까지 마킹을 하고 끝내는 게 나한테는 좀 도움이 된다. 뭐 과목당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하나하나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장점이 또 있을 테니까 그것도 전 좋은데
아예 한꺼번에 약간 음흠. 마킹하는 거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거는 다들 약간 저는 비추요. 100개 한 번에 했다는 말은 시간이 좀 촉박할 수도 있고 하다가 미스 나거나 하면은 이제 생각하기도 싫죠. 그러니까요. 그지- 그게 가끔 이렇게 손이 막 덜덜 떨리는 채로 그러니까요. 막 마킹하다가 이게 밀리는 친구들 제가 좀 왕왕 봤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는. 다만 이제 그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동영모고 수업 진행을 할 때 1회독 마친 상태에서 답안에다 마킹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답이 안 나온 것은 다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마킹을 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백문항을 한 번에 다 쭉 하는 거는 약간 좀 초조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시험 끝나기 직전인데 도저히 체크한 이 두 문제 답은 모르겠다. 답이 안 나온다.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찍는 법은 그 상황에 따라 케이스를 나누기는 해요. 오. 보기가 주어진 문제는 보기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에 답을 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보기를 다시 한번 정보 처리하는 과정에서 답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있는 문제는 보기 안에 답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한 번만 더 접근을 한다. 또 찍는 법 두 번째, 선지간에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지간에 상충이 되면 둘 중에 하나 정답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선지랑 비교해서 또 봤을 때 한 개의 선지하고 다른 선지가 의미가 비슷한 맥락이면 차이가 있는 선지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선지간 비교를 통해서 찍는 법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정답이 되는 문항수의 빈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선지와 지금 빈도가 적은 문항을 비교를 빨리 했을 때 내가 매칭을 해서 찍는다면은 절대 그 후회하는 시험은 안 볼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 시험장에 나왔을 때 아쉬운 거는 실수한 거, 그리고 내 능력치 발휘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틀리거나 이거 조금만 더 고민했으면 맞출 수 있었는데 틀리는 거. 이게 아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막을 수 있다. 교수님은 혹시 어떤 팁이 있으실까요? 난 이렇게 찍어왔다. 데이터적인 걸로 한번 접근을 해봐서 5개년이 있잖아요, 시험에서. 그럼 5개년에 1, 2, 3, 4에 어느 정도의 정답의 개수가 있었는지를 다 셌어요. 그래서 1번이 보통 많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국어 시험은. 다른 과목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1번의 정답이 5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4거나 아니면 작년에 최초로 3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 만약에 1번이랑 4번이랑 헷갈렸다. 근데 1번이 만약에 2개밖에 없다. 그럼 1번을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1번이랑 4번이 있는데 1번이 이미 4개가 있어요, 다른 거에. 그럼 4번을 찍는다거나 이런 맞아요. 식으로 좀 통계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바꾸고 싶은 거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찍었는데 자꾸 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든다. 와, 이거는 근데 답안 나오는 진짜, 문제죠. 네. 보통 이제 바꾸면은 틀린다고 얘기를 그쵸, 많이 하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답은 없겠지만 객관식 시험 풀 때는 사람 직관이 꽤나 생각보다 정확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진짜 확신 갖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틀려서 바꾼 거면은 뭐 문제가 없을 텐데 긴가민가 했는데 바꿨을 때 결과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첫 번째 찍은 답이 정답인 확률이 큰가? 보통 바꾸면은 많이 틀리거든요. 제가 그게 왜 그런 건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직관이네요. 논리적 근거가 없이 이런 느낌, 그냥 이게 답일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오히려 더 앞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럼 이 영상 이제 보실 수험생들이시라면 진짜 이제 얼마 안 앞둔 임박한 상황이실 거거든요. 힘을 내시라고 한 말씀씩. 여러분들, 우리 시험이 2주밖에 남지 않아서 많이 조급하실 거예요. 그런데 조급하다고 지금 이 2주 남은 시점에 너무 많은 체력을 들이시면 오히려 시험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했던 거 하지 마시고요. 원래 했던 그 루틴대로 꾸준하게 나아가 주시면은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역량을 다 뽐내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과정들을 믿어주시고요. 쭉 한번 나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실 수 있어요. 꼭 합격하실 거예요.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발전하는데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시험장에서의 상황을 생각을 한다든가 필기 합격선을 생각한다든가 그거 아예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제 몰랐던 거 오늘 하나 틀려보고 하나 더 알았으면 됐다. 뭐 그 정도 마음가짐이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나보다 조금씩 발전하는데 초점을 두자. 딱딱한 말이 될 텐데요. 2주면은 행정법을
3, 4회독은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너무 좋다. 지금까지 반복 해독 잘 따라오셨다면은 양이 많을 뿐이지 공시도 벼락치기입니다. 어쨌든. 그 벼락치기를 위한 우리가 준비를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많은 과목을 하루 만에 다 공부할 수 있게. 가장 먹으면 안 되는 마음이 포기하면 편해지는 마음이거든요. 안 돼요. 포기하는 순간 1년이 더 생기죠. 절대 아. 그만 먹으시면 안 되고 2주면 내가 몇십 점까지도 올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자신감 가지시고 남은 기간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당신은 합격입니다. 합격!